당신의 맑은 투자 날씨를 위해 스타캐스터. 주식 해부학, 테마주 급등주 사후 분석. 오늘은 코스닥 급등주 중 3기를 해부해보겠습니다. 3기는 최근 친환경 전기차 관련 기대감 속에서 가격이 크게 움직였지만 지금은 급등 구간의 의미와 피로 신호를 복귀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추천 그 자체가 아니라 왜 올랐고 왜 끝났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사야 하나요? 에 답하는 영상이 아니라 다음에 이런 종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먼저 3기가 어떤 회사인지 짚고 가겠습니다. 3기는 자동차 부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제조업체입니다. 전통적으로 내연기관용 부품부터 시작해 전기차 부품까지 공급하는 자동차 산업의 하부 구조를 담당하는 업체죠. 자동차 산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보면 내연기관이든 전기차든 모두 공통적으로 필요한 구조 부품을 만든다는 점에서 업황의 방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주목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전기차 친환경차 테마와 연결되었습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 기대감 속에서 경량화 부품 수요 증가가 미래 성장 재료로 부각됐습니다. 다음으로 실적 개선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2025년 실적 지표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거기에 자동차 업황 반등 기대, 글로벌 완성차 수요 회복 등이 겹치며 투자자의 관심이 몰리면서 가격이 크게 움직였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정상화, 공급망 불안 완화, 그리고 전기차 비중 확대와 같은 뉴스들이 동시에 나오면서 자동차 부품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되었습니다. 3기 역시 이 흐름 속에서 전기차 부품 수혜주, 자동차 업황 회복 수혜주라는 키워드로 무기며 시장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3기라는 기업 자체가 갑자기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이 3기를 바라보는 서사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테마주는 언제나 기업의 본질보다 서사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다음은 3기가 급등할 때 어떤 신호들이 나왔는지 복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거래량이었습니다. 평소 대비 확연히 증가한 거래량이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나 우연한 상승이 아니라 테마성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거래량 증가를 이제 시작이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구간에서 3기는 짧은 시간 안에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 가격 움직임만 놓고 보면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거래량 증가는 단순한 단타성 거래가 아니라 테마 관련자들의 집중 매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경과 후 거래량은 다시 줄어들며 주가가 고점으로 갈수록 체력 소진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부분 테마주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다음으로 뉴스와 주가의 괴리가 존재했습니다. 3기가 움직일 때 언론과 증권 뉴스에는 친환경 전기차 부품 수요 증가, 자동차 업계 회복 기대 같은 긍정적 소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가의 상승폭은 실제 사업 확장성과는 다소 괴리가 큰 수준이었다는 점이 포착되죠. 전기차 시장 성장, 자동차 산업 회복, 친환경 트렌드와 같은 큰 그림의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지만 3기 개별 기업 차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거나 실적 구조가 급격히 변화했다는 소식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즉, 주가가 움직이는 속도에 비해 기업 내부에서 실제로 바뀐 것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때부터 주가는 사실보다는 기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급등주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의 성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초반에는 개인 투자자 중심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후반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점점 증가하면서 수급의 질이 변했습니다. 상승이 이어지면서 또 하나 눈에 띄는 특징은 고점 체류 시간이었습니다. 주가는 빠르게 올라갔지만 그 이후 추가적인 추세 가속 없이 고점 부근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구간을 두고 조정 없이 잘 버틴다, 물량을 모으는 것 같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시기가 테마주에서 가장 미묘하고 조심해야 할 구간입니다. 거래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가격은 높은 위치를 유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주가를 적극적으로 위로 끌어올릴 신규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가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는 패턴은 테마 끝났다는 신호로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여기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기의 급등 구간에서 승부가 실질적으로 끝난 시점은 단순히 고점 찍은 날이 아니라 거래량, 수급, 뉴스 기대감이 모두 빠르게 소진된 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뉴스는 여전히 나오지만 거래량은 줄고 수급 전환이 감지된 시점입니다. 이 시점 이후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도르니까 잡는 구조에서 고르다 멈춘 걸 확인하려는 매도 우위로 분위기가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테마 끝났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죠. 초반에는 기대를 사는 자금이었다면
후반에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보유하는 자금이 많아진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주가의 반응 속도와 거래량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고점이 어디인지 맞추려고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고점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시장 구조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주가는 다시 크게 오르지 않을까? 전기차 테마는 여전히 살아있고 자동차 산업 역시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전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재료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재료가 이미 충분히 가격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3기의 주가는 단기간에 기대를 상당 부분 선반영했고 이후에는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서사가 부족해졌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한 주가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장의 기억 효과입니다. 주식시장은 매우 냉정합니다. 한번 급등했다가 내려온 종목에 대해 투자자분들께서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과거 고점에서 물린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매도로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이 남아있고 그 인식 자체가 주가의 상단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흔히 메모리 효과라고 부릅니다. 3기가 다시 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전 상승을 잇게 만들 만큼의 새로운 재료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신호가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 3기의 사례는 테마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등 자체는 우연이 아니었고 분명한 논리와 기대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실제 사업의 변화 속도를 앞질렀고 그 괴리가 커지는 순간부터 주가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이 틀렸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상승이 과연 지속될 수 있는 구조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에서 3기를 다룬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형적인 테마주의 생애 주기를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먼저 앞서고 자금이 몰리고 거래량이 폭증한 뒤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자연스럽게 식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다음번 비슷한 급등주를 만나셨을 때 훨씬 차분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3기는 왜 올랐는지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종목이었고 왜 멈췄는지를 보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진짜 실력은 맞추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를 얼마나 많이 복기하고 다음에 같은 구조를 만났을 때 감정을 배제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서 나옵니다.